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희준 씨부터 오늘 정말 많이들 와주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987에서 사회부 윤 기자 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네, 같은 기자 역할의 동료입니다. 네, 기순 씨. 안녕하세요. 대공수사반장 조반장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공처장 역 맡은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지검 공안부장 최검사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도관 함정용 역할을 맡은 유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87년생 신입생 87 학번 신입생 연희 역을 맡은 김태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연출을 맡은 장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이 6분의 배우분들 모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배우분들인데 영화 1987을 위해서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영화 제목이 1987입니다. 감독님,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인 숫자고요. 1987년도 그 시대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말 그대로 1987년에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87년 1월에 박종철 열사께서 돌아가시고 6월에 60항쟁이 일어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각자의 맡은 바 양심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거대한 온 국민이 전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온 그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1987년 6월 민주항쟁, 사실 한국 영화에서는 처음 다루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야기의 남다른 힘이 더욱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의 힘 때문에 이 배우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 같은데 매 작품마다 정말 화면을 장악하는 강렬한 개성과 존재감이 대단한 배우시죠? 김윤석 씨. 네, 네, 우리 장준환 감독님과는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이세요. 이 1987은 6월 민주항쟁을 또 다루고 있고 역할 자체가 또 대공수사의 대부로 부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 무조건 시나리오가 좋았습니다. 시나리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또 이 영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거기에 제가 기꺼이 한 숟가락을 얹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나리오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정우 씨는 어떠셨나요? 시나리오 보시고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굉장히 과거에 아픈 어떤 한 사건이었고 또 그것을 무겁지 않게 어떤 그런 과거의 그러한 사건을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겠다, 알려줄 수 있는 작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극영화로서의 많은 장점들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은 모두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이야기의 힘에 끌리셨지만 사실 저 같은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는 두 분을 또 한 영화에서 같이 만나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예, 황해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이시고 그 전에 또 추격자로 함께 하셨는데 다시 만난 소감은 어떠세요? 세 번째는 좀 같은 편에 서서 뭔가를 해결하고 좀 윤석이 형 뒤를 좀 따라가고 싶었는데 똑같이 면가와 군함의 대결 구도처럼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런 반대 진영에서 서서 출연하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다음엔 커플로 한번. 이번에도 대립이신데 다음번엔 꼭 같은 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인간미의 대명사죠. 이분이 웃으면 따라 웃게 돼요. 유혜진 씨. 네. 지금 저 또 웃고 있어요. 예.
자, 올 여름 진짜 광주 택시 운전사로 관객들에게 진솔하고 아주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1987에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그 뭐 형이나 정우 씨가 얘기했듯이 뭐 처음에는 저도 그 시나리오 그 재미였고요. 그리고 이제 택시 운전사처럼 그 우리 아픈 현실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저한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네. 약간 또 시나리오에 힘에 끌리셨고 현실을 또 그려내고 있어서 우리 김태리 씨는 사실 이게 1987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본인이 태어나기 전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시대극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고작 30년이고, 네, 그래서 시대극이라는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인데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시나리오가 좋았어요. 되게 흡입력 있게 읽었고, 이게 저 혼자만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게 좋았던 게 이렇게 계속 인물들이 에너지를 더하고 더해서 굴러가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힘쓰지 않아도 그 힘을 어떻게 잘 받아서 나도 다음으로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있었지. 네, 영화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인물들의 에너지가 계속 합해지면서 정말 큰 에너지가 나왔다라는 얘기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희순 씨.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준환 감독님과 인연이 남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분 굉장히 오래된 친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작품 함께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앞에 계신 배우분들은 그 작품이 좋아서 선택을 했다고 시나리오도 하는데, 좋았고, 예. 저는 작품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집니다. 정말 의외의 대답을 상상도 못했는데 예. 그래서 장준환 감독과는 첫 단편을 같이 했었습니다. 2001 이매진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친구가 돼서 한 20년 지기 친구인데 역시 학연, 지연, 혈연과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박희순 씨가 얼마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예, 또 인간관계가 또 워낙 좋으시잖아요. 우리 이희준 씨 네. 시나리오 딱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198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초등학생 때였죠? 네, 초등학교 1학년 때여서. 근데 그래서 뭐 당장 유튜브에 1987을 쳐봤어요. 그때 9시 뉴스랑 그때 있었던 일들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너무 이 작품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죠. 저도 이제 그 같은 시기에 네. 초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라 많이 놀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때는 그냥 그 체류탄 냄새와 너무 그게 싫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그런 것만 기억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또 그 자료들을 찾아보고 더욱더 참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자, 모두가 시나리오의 힘 그리고 이야기의 힘을 느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김윤석 씨, 네. 네, 그동안 사실 지금 대사가 계속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 하시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동안 타짜, 추격자, 황해, 해무,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남한산성까지 진짜 매 작품마다 화면을 장악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시는데 이번 박처장도 엄청납니다. 영상을 보는 관객들이 약간 숨이 막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박처장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중점 두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나리오
이제 등장인물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인물, 예를 들어서 뭐 대공의 이미지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되죠. 예. 이 인물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권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강렬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제어하고 있었는지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제 뭐 황해의 명가나 뭐 타짜의 아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유로운 캐릭터고 뭐 거의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악인이었다면, 이 대공 박처원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고, 또 이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의 이념이 되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것들을 또 억누르는 자기 스스로의 인생마저 억누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료 조사 많이 했습니다. 이북 출신이 또 호롤 단신으로 이남으로 와서 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현재까지 와서 이 경찰 강부에서 대공처장에 오르기까지의 이 사람의 신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참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바뀔 수 없는 또 자기만의 어떤 그 비하인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신념이 되어버렸죠.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그 자체가 그냥 신념이 되어버린,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물 중에 하나고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악인이라기보다는 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저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와,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는지가 느껴져요, 정말. 하정우 씨는 영상을 보니까 법대로 하시죠? 라면서 약간 유연하면서도 좀 꼴통 기질이 있는, 예, 그런 그 부검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최검사 캐릭터도 실존 인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이 영화에서는 여기 계신 배우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자기의 롤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최환 검사 역할의 저의 롤은 영화가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그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 어쩌면 관객이 이 영화를 보는 분들이 어떤 저의 편에 서서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아주 기본적인 정의 실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에 한 발자국 쑥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캐릭터를 조금은 유연하게 디자인한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물론 시나리오에서 감독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셨고, 감독님과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유연하고 좀 더 쉽게 관객들이 저를 통해서 영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에 저도 정말 동의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를 연기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또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김윤석 씨와 세 번째 대립입니다. 세 번째 대립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대립이 연기가 많이 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두 분의 호흡은 이번에? 야, 윤석영 연기요? 제가 2010년도에 황해를 마지막으로 네, 정말 7년 만에 7년 만이죠. 형이랑 같이 했죠. 그래서 그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네. 제가 많이 좀 노화가 됐더라고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7년, 9년 전에 같이 작업을 하고 오랜만에 그 카메라 앞에 서서 연기를 하면서 그 자체가 이 작품을 떠나서 형과 저희 개인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또 자주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해진 씨, 네,
택시 운전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직업입니다. 교도관. 네. 감독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을 대변하는 캐릭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도관 한병용 어떤 사람입니까? 예, 뭐 진짜 그 정말로 평범한 그냥 교도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감춰진 진실을 알게 돼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해야 되겠다라는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밝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섰을 때는 정말 이렇게 칼 같은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평소 우리 그냥 삼촌 같은 옆집 삼촌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처음에 시나리오 읽을 때는 되게 회색의 느낌이었었는데 영화가 마지막엔 되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끝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푸른색이 좀 띄게끔 그런 한 그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강한 연기도 잘하시지만 광주의 택시 운전사도 그랬고 참 평범한 소시민의 연기도 잘 표현을 해내시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셨냐고 또 질문을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근데 뭐 저 혼자 이렇게 네. 꾸며지는 것들이 아니라 네. 또 감독님이 또 힌트도 주시고 뭐 그래서 힌트 얻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힌트를 많이 얻어서 만드셨다라고 또 대답을 해주셨네요. 자, 유해진 씨에게 이런 조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김태리 씨. 네. 그 전에는 또 처제로 많이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조카인데 네. 이번에 진정한 가족 케미, 혈연 케미를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태리 씨는 현장에서 유해진 씨가 진짜 삼촌 같았나요? 어땠어요? 아, 네, 저 가족 같았어요. 그 엄마, 유해진 씨 엄마. 뭐라고요? 아니 그 사실은 되게 뻔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럼요 가족 같았죠. 근데 아니요 전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다음 얘기를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엄마가 뭐라고요? 아니 좋았다고요? 엄마 역을 한 김수진 선배님이랑 혜진 선배님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제가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의지를 많이 했고 가족 장면을 더 몰아서 앞서 찍고 이제 대학생 연희 장면들은 조금 뒤에 찍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 가시고 나서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사실 오늘 배우분들 중에 가장 감독님과 역할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을 것 같은 분이 태리 씨예요. 이 연희, 87학번의 연희를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아, 네. 연희가요. 지금 선배님들 하신 역할은 전부 실존 인물이었거나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고 연희 혼자서만 완벽하게 창조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많았어요. 또 연희가 중반이 지나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선배님들이 이제 쌓아놓은 그 에너지가 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받아서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연희 장면들이 거의 다. 그래서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 감정신들 너무 힘들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신입생 진짜 풋풋하고 발랄하고 순수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구다리를 마다 부분을 예. 아, 네. 부분을 잘 찾아서 그 부분에 신경을 오히려 더 많이 써야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연희가 정말 실제 그 시대에 살았다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언니가 쓰는 말인데,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혜순 씨. 받들겠습니다. 이 대사는 2018년도 내년에 모든 동생들과 후배들이 이 말을 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이었거든요. 박 처장의 부하 조반장 역 실존 인물 연기하시기가 좀 부담스럽진 않았나요?
예, 실존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고, 근데 조사를 해봄에 있어서 점점 저도 또 그 인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인물을 어떻게 하면 더 사실적으로 풀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존 인물 중에서도 또 가해자를 어떻게 표현해야만 이 작품이 누가 되지 않고 또 그 실존 인물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가해자이면서도 또 하지 말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지금 지금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조심스러워서 하여튼 그 또 이제 주동 인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연기함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박희순 씨가 맡은 역할은 또 오롯이 박희순 씨가 그 역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예. 우리 이희준 씨는 이제 이 앞에 계시는 기자님들이 남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이번에 발로 뛰는 기자 역할을 맡으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유 네. 근데 저도 뭐 그런 부담이 있었죠. 실제 그 기자분이 기자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족분들에게 또 누가 되지 않을 만큼 잘 해내고 싶어서 되게 부담도 많이 됐고 열심히 조사도 하고 그 기자님이 쓰셨던 기사들 다른 기사들도 많이 보고 어떤 글을 쓰는 문법이나 이런 화법을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보고 그랬었어요. 예. 그럼 오늘 나오는 기사도 다 읽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가 끝났으니까. 영화가 끝났으니까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실존 인물들을 연기하기 위해서 배우분들이 또 각자의 캐릭터 연구와 준비가 얼마나 많았는지가 짧은 대답에서도 다 느껴졌고요. 그래서 감독님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영상을 보니까 더더욱 듭니다. 지금 1987년 1월부터 6월까지 그 뜨거웠던 그의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에 다 담으셔서 인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떠셨나요? 근데 보고 나니까 왜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감회가 그쵸. 오는 것 같아요. 예. 배우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다들 잘하시지만 각자의 개성들이 미묘하게 다르게 이 영화 한 편을 하고 나니까 마치 장편 한 7편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감독으로서 이런 호사를 언제 누려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같이 해야 될 이야기 이런 거에 같이 동참해 주신 이 배우분들의 고마움이 다시 한번 느껴져서 또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다시 드는 것 같고요. 네. 한 분 한 분들 진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아마 이번 영화 보시면 다시 놀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새로운 변신에 네. 다른 건 뭐 연출을 뭐 제가 스스로 뭐 자랑할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영화에서 이 배우분들의 힘은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참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닌 모두가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감독님. 네, 맞습니다. 물론 김윤석 선배님이 맡으신 박 처장이라는 인물을 따라서 이야기가 쭉 흘러가지만 사실은 계속 주인공이 계속 바통 터치를 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이 나라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영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 하정우 씨 이런 형식의 영화 작업은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이죠. 뭐 그렇게 영화 촬영할 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정말 너무나 좋은 선배님들과 동료 배우분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바톤 터치를 하면서 한 축에는 박 처장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두고 그 반대 진영에서 바톤 터치를 하면서 그걸 이끌어간다라는 이 시나리오 형식 자체가 새로웠던 거죠. 약간 그럼 릴레이 주인공 형식의 네네. 개주 같은 느낌이네요. 바통 터치. 개주, 예 맞습니다. 갑자기 전혀 새로운 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바톤을 또 받고 열심히 뛰셨던 하정우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면 김윤석 씨가 또 처음부터 쭉 주축이 되시는데 배우분들과 그러면 계속 만나셨을 텐데 호흡은 어땠나요? 일단 박기순 씨와 제가 총대를 메고 한 축으로 이제 쭉 끌고 나가면서 네. 이제 좋은 역 맡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가 가고 이제 저희는 악의 축에서 살신성인으로 이 영화의 이 등뼈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무지하게 많이 버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좋은 배역들을 담아내려고 애를 썼죠. 네. 물론 저희들에게 전혀 호의적이지가 않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 어쨌든 근데 릴레이라고 바톤 터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쇼트 트랙 같았어요. 그러니까 개주를 하면 터치하고 빠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계속 돌면서 다시 또 그 사람이 오고 다시 또 주고 계속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쇼트 트랙 한 5,000m나 한 4,000m 정도 그런 개주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사람들이. 스피디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 인물들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안 빠지고 계속 그 라운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개주 나오고 쇼트트랙 하니까 맞다 하시면서 지금 유해진 씨가 쇼트트랙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종목 생각을 하셨나요? 유해진 씨. 뭐 자전거 릴레이? 자전거 릴레이. 뭐 어쨌든 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계속 서클을 그리면서 함께했다라는 의의를 두신 것 같아요. 와,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형식,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라 더욱더 기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고 감독님 뭐 설경구 씨, 김은성 씨, 문성구 씨, 김종수 씨, 오달수 씨, 우현 씨, 고창석 씨, 유승목 씨, 조우주 씨 정말 말하기에 다 입 아픈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1987 함께 하시는데 이분들을 감독님이 모두 다 섭외하신 게 아니라 먼저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윤석 선배님도 그렇지만 오달수 선배님도 사실 박종철 열사님 고등학교 후배세요. 그래서 뭐 아까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그냥 학연 지연 이런 거보다는 이 이야기가 담고자 하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가지고 이 영화에 기꺼이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저희한테는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게 진짜 뭔가 87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30년 후에 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셀프 캐스팅, 자진 캐스팅으로 모두 배우분들이 한 마음이 되셨던 것 같은데 김윤석 씨는 특히나 이 이북 사투리 처음이시죠? 네, 그렇죠. 예, 연변 사투리는 한 적이 있지만 이북 네. 사투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준비하시는데 왜냐면 전혀 살면서 써본 적이 없는 언어기 때문에 사투리기 때문에 어떠셨나요? 일단 함경도와 평안도를 구분짓는 것이 첫 번째 숙제였어요. 이 사람의 고향이 평안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북 사투리의 가장 그 개성 있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함경도 사투리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평안도 사투리는 억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상당히 서울 말에 가깝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오마니, 뭐 아바이, 뭐 이런 단어를 쓰지를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걸 쓰면 시원할 텐데 그냥 아 이북말 하는구나. 근데 거기도 그냥 어머니, 뭐 아버지, 예 그렇게 평안도 출신 분을 만나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인몰이 또 뭐 서울 또 여기 서울에서 굉장히 오래 남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제된 것도 있지만 또 그 고향말을 또 유달스럽게 또 잊지 않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말을 할 때는 밑에 부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더 겁이 났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고지에, 예. 네네네. 놀라운 건 표준말, 사투리 어떤 말을 쓰셔도 무섭다라는 게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 무섭다라는 자그 1987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987입니다, 여러분. 네, 아까 감독님 말씀 중에도 잠깐 있었지만 사실 그때 30년 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 많고 그때를 또 추억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고증에 있어서 참 많은 작업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유해진 씨 보니까 그때 그 잡지를 계속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잡지들을 또 이야기 나누면서 또 검색도 하시고 그런 모습 봤는데 그런 작업을 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유해진 씨. 예, 사실 그 저희 때는 많이 봤던 잡지들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참 예, 많이들 좋아했었던 잡지입니다. 예, 근데 뭐 물론 이 작품 속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소품으로 사용이 되고요. 예. 지금 영화상에서 들고 계시는 잡지가 어떤 잡지인 거죠? TV 가이드요. TV 가이드. 예,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저 건강한 다이제스트도 있었고 뭐 굿모닝 팝스. 예, 그랬죠. 아니요, 그거는 좀 약간 이거하고 좀 뒤인가요? 다른 네, 죄송합니다. 거고요. 예, 저희 때 이렇게 막 그래서 그 아까 그 저 촬영 화면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그 옛날에 그 TV 가이드와 견줄만한 그런 책들이 쭉 뭐 이렇게 저희가 막 그래서 아이템도 얘기하고 그랬던 장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테리 씨도 마이마이를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아까 말씀을 네. 저는 듣고 다녔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 처음 보시니까 귀엽다고 아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 당시 이제 물건들을 보고 어떠셨어요? 아니 마이마이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신입생 그 연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연희가 엄마랑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삼촌이랑 구멍가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사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마이마이 받고 이렇게 신나가지고 철없어 보이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냥 받으면 행복해서 자지러질 것 같은 거예요. 딱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막 삼촌이랑 재밌게 장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거 살려고 알바를 정말들 많이 했거든요. 네, 너무 갖고 싶던 그런 거였던 거잖아요. 네. 자, 우리 그 또 김태리 씨가 그 당시에 연희와 소통했던 그런 또 소품 얘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박희순 씨 이번에 촬영하면서 아까 보니까 부상도 살짝 있으셨던 거 고생 많으셨죠? 예, 제 배역 자체가 가해자였기 때문에 가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를 많이 당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학연지연으로 캐스팅이 되면 예. 이런 배역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 하기로 하고 도장 찍기 전 대본과 찍고 나서의 대본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올 루드가 있질 않나 뭐. 아, 그렇습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예. 근데 다행히 그 장면은 삭제가 됐다고 편집이 됐다고 하니까. 예. 감독님도 왜 찍으신 그에 겁니까? 못지않은 장면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감독님 왜 대본이 달라? 예. 이쯤에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 저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것 때문에 박희순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역할에 연기를 딱- 잘해서 예. 그리고 고생할 수 있겠다 저도. 예. 저런 배우라면 그걸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해줬고요. 예. 만만했던 거죠. 그만큼 잘 소화해냈구나. 이렇게 또 입장차가 있습니다. 역시 얘기는 양쪽을 다 들어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그 이준 씨도 사실 몸싸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예, 취재를 많이 막으니까 그냥 취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취재를 많이 막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몸싸움을 좀 하게 되죠. 부상은 없었나요? 뭐 조금 정도. 예, 예. 이렇게 또 여유롭게. 늘상 촬영장에서 있을 만한 정도. 예. 하지만 기자 정신으로 이겨낸 우리 이희준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987에 대한 기대감 아마 저뿐만 아니라 기자님들도 많이 높아지셨을 텐데 영화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리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1987 워낙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십니까? 네. 자, 지금 질문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저희 계십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라고 네.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올해 택시 운전사가 개봉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지난 시대의 아픔에 대한 그 관객들의 그 관심도 높고 기대가 높은데 아무래도 민주 항쟁이라는 소재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다르다는 점에서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좀 비슷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그 휴머니즘을 살리면서 좀 따뜻하게 그려내는 작품이었는데 1987은 그런 시대의 아픔을 좀 어떤 색깔로 어떤 방향으로 좀 그려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광주의 이야기도 우리 역사에 있어서 현대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슬픈 역사이죠. 하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1987은 그와 뭐 완전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987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온 국민이 나와서 대통령을 국민이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해낸 해예요. 그러니까 서구 역사에서 몇백 년씩 걸리는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그런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 국민이 나와서 그 독재 권력으로부터 그 커다란 권리를 쟁취해낼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돌아볼 만한,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러나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또한 용기를 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고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지금 짧은 시기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가끔 휘청되기도 하지만 성숙해가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또 왜 이렇게 쓸쓸하고 답답하고 이런 세상일까? 이런 양가적인 가치들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그리고
다시 돌아보고 옷매무새를 좀 고쳐서 더 앞으로 크게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1987만의 확실한 색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여기 중앙의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아 이혜리 기자입니다. 네. 저는 김윤석 배우와 하정우 씨께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김윤석 배우께는 사실 이제 영화적인 소재, 뭐 실화 소재이기도 하지만 지난 촛불혁명 광장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사실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주연 배우로서의 약간의 책임감 같은 거 혹은 뭐 감회가 좀 남다르신 거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 듣고 싶고요. 하정우 씨께는 사실 뭐 의도한 바는 아니나 신과 함께라는 또 다른 대작과 두 편이 12월 빅 시즌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우로서 부담도 느끼실 것 같고 또 기대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현석 씨. 네, 뭐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박종철 열사께서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2년 선배님이신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을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고 했다는 얘기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을 준비하고 배우들이 모여서 이 작품을 해보자고 했던 시기는 사실 작년 봄이었나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장미 대선이 결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때 정말 순수하게 모여서 이 작품은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다큐멘터리의 완성도 뛰어난 다큐멘터리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극영화로서의 개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거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보는 순간 이거는 다큐멘터리로서 가지는 어떤 그런 미덕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굉장한 매력이 있는 시나리오구나라는 데 대해서 동참을 했고 우리가 그런 뭐 촛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사실 이 영화를 개봉할 때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건 저희들도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 촛불광장에 나왔던 분들의 마음하고 저희 마음하고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비슷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정우 씨, 진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 너무나 궁금하고 두 작품이 어떤 손 없는 날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20일, 이상합니까? 27일로 예. 했는지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냥 그 개봉 날짜가 저는 하늘이 정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역시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두 작품 다 관객분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건 신과 함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1987도 어머니 저의 정말 중요한 저희 작품이고, 그럼요. 네. 네, 똑같이 기대하고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1987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지막 질문 계십니까? 네. 저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신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에도 임미식입니다. 김윤석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박 처장에 대해서 전형적인 악역이 아닌 걸 그러니까 시대의 괴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실존 인물인 조한경과 박처원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 면이 있지만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실존 인물 자체에게 뭐 역사의 희생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면죄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조한경 씨 같은 경우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을 역사의 희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분명히 악을 저지른 건 사실인데 그런 면에서 그런 시대의 영향과 그런 악인으로서의 그런 면모의 그 경계선을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윤석 배우님뿐만 아니라 박희준 배우님께도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그 복잡한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그리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의 희생양이나 뭐 역사의 뭐 희생양이나 이런 이런 말로 본인의 면죄부가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나쁜 사람,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어쩌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파헤쳐서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들어가서 보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인물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저희는 접근을 했고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알 것 같습니다. 네. 박희순 씨 예,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하는 데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연기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사람에게건 누가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표현한다는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는 우리 모두 다 같은 국민이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뿐이지 다 같은 국민이고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인간 김윤석, 인간 박희순이 역할을 대하는 그 생각과 그 역할이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기자님?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주인공이 많은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좀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아까 김인석 선배님이 너무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1000m 쇼트트랙을 보는 막 선수들이 막 경기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계속 돌면서 골을 향해 마지막 발을 뻗는 그 순간까지 긴장감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30년밖에 안 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여서 사실 만들면서도 아직 살아계신 유족분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피땀 흘리셨던 많은 분들에게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 국민들인지 다시 한번 영화관에 와서 느끼시고 같이 분노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러면 그것만큼 그분들한테 그 역사의 주인공들한테 힘이 되는 게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리 씨. 네, 연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보여드린다는 두려움보다는 저 역시 한 명의 관객으로서 기대되는 점이 훨씬 큰 영화인 것 같아요.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관객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진 씨. 예, 그 시나리오 봤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테리 씨가 그 광장을 뒤돌아볼 때 저는 이렇게 되게 올라오는 그 뜨거움을 느꼈었거든요. 그게 잘 그 전달이 되는 그런 영화가 나오리라고 저 역시 기대를 해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끝난 후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론 시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석 씨.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희 영화가 올 겨울에 개봉을 하죠. 12월에 개봉을 하는데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박혜순 씨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예. 예, 1987년이든 2016년이든 광장의 주인은 국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국민이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장으로 와주시면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준 씨 괜찮으시겠어요? 네. 전 이 영화를 하면서 알게 됐던 1987년도를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